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방 PD입니다. 정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의외로 이 종목을 주목하는 건데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조심하자. 또 무섭네. 예, 이거 지금 방송 보면 아마 여기저기서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왜? 욕할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어그로를 끄는 거야? NHN 벅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 어제 금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조심하자라고 계속 갖고 온 거죠. 의외인데. 네. 일단은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만의 의견인 거고 주가 위치 자체가 좀 고점이다 보니까 예, 조심해야 되는 위치인 것 같다. 그리고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가 있다. 물론 앞으로 성장성을 보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실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을 먹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일단은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왜 제가 이제 NHBox가 계속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길래 이거 그 전부터 좀 예의주시하면서 물론 저는 넣다 뺐다 또 좀 하긴 했거든요. 이게 뭐에 관련된 거냐면 요즘에 그 놀면 뭐하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토리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놀면 뭐니에서 옛날에 싸이월드 미니홈피 싸이월드 잘 알지. 해보셨죠? 아유, 거기 아주. 거기에 나왔던 그 거기서만 우리가 그 BGM으로 깔아놨던 그 음원들 있잖아요. 그 가수들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25일 날. 그게 이제 도토리 페스티벌인데 도토리라는 건 뭐예요? 딱 보자마자 도토리 저거 미니홈피에서 쓰는 그렇지. 코인이잖아.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 한 이게 한 20년은 좀 넘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벌써 20년이 됐나? 20년이 아유, 넘었을 거예요. 진짜. 저도 그때 요즘 말로는 거의 인싸였거든요. 미니홈피에. 파도 타기 하다가 저를 찾아오면 저한테 한참 머무르고 갈 정도로 저 사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진들을 이걸 중단해버리니까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니까 제가 보고 싶어도 못 봤었는데 없어진 거지. 최근에 또 몇 년 전에 나왔다가 볼 수 있었는데 또 2년 전에 이걸 또 중단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싸이월드에서 이 서비스를 다시 오픈을 하면서 접속할 수 있었거든요. 예. 접속하면서 이걸 다 복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는 아닌데 아무튼 뭐 이미지만 하더라도 170억 개 이미지랑 1억 5천만 개 동영상을 복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예전에 올려놓았던 거 볼 수 있으십니다. 참. 감회가 새롭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싸이월드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거라 지금 그들이 우리 같은 세대가 30대 40대가 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근데 지금 이 싸이월드가 다시 싸이월드 한컴타운이라는 앱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17일 날 출시가 돼요. 이게 그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그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요즘에 핫한 메타버스를. 그렇죠. 제가 이걸 투자했었던 관점은 미국엔 로블록스가 있었고 그렇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제페토가 있죠. 그 우리나라의 제페토의 대항마가 과연 뭐가 될까? 저는 싸이월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 싸이월드 로그인 처음에 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접속자가 872만 명이었어요. 엄청나구만. 예, 근데 그들이 그 지금 제페토의 주 이용자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 싸이월드는 그렇지 않아요. 30대, 40대예요. 주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0대 말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지갑을 구매력을 갖고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대, 20대 초반보다는 30, 40대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쨌든 못 오는 게 이게 경제 생태계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 이용하는 유저가 그렇지.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리고 그렇죠. 또 얼마나 지금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 일단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싸이월드의 그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기 때문에 오픈이 되면은 많이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싸이월드 한컴타운이라고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한컴타운은 한글과 컴퓨터예요. 그렇지. 여기서 같이 만든 건데 이 한컴타운이라는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미니홈피가 옛날에는 그냥 평면이었다면 지금 이제 3D로 만들어지거든요. 오, 이 한컴타운에 들어가면 궁금하긴 하네. 들어가면은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업은행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카드, 롯데카드, 그 다음에 뭐 메가박스인가요? 그 영화도 볼 수 있고. 네. 참 이거 옛날에 이제 나는 그 싸이월드하고는 다르지만 사실 예전에 그 이게 닷컴 버블 때 2000년대에 내가 증권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생각이 나. 보면
그 한섬이라고 지금도 있는 유명한 그 뭐랄까 완전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한섬 패션. 그렇지. 거기서 그 몰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상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메타버스야. 이거를 그때 이미 2000년도에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그랬지만 거기 가서 그 가상 공간의 어떤 그 쇼핑센터인 거지. 그래갖고 입점을 해갖고 네. 거기서 지금 개념은 똑같잖아. 이제 물론 그때 구현하는 게 그 떨어지지 질은 떨어지긴 하지만 거기서 내가 왜 옷을 거기서 사야 될까? 아니 옷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하나의 그 구매 루트 내지는 채널이 돼야 되는 건데 왜 내가 거기서 사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지금 싸이월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입는 옷을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아바타 그렇죠. 내 캐릭터에 맞는 뭐 네. 한섬의 옷을 입힌다든지 그렇죠. 뭐 요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지금. 네. 문화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가 그런 개념이었잖아. 내 홈피를 꾸미고 네. 그다음에 머리나 이런 것들 헤어스타일이나 거 기본 헤어스타일은 아주 좀 단순하지만 네, 돈 주면 막 이렇게 막 네. 파마도 하고 네, 이런 거였으니까 뭐 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네. 예, 그러면서 이제 싸이월드가 도토리로 뭐 거래를 했잖아요. 그렇지. 코인이 도토리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예요, 여기가. 근데 그렇지. 이 도토리가 그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코인으로 상장했거든요. 미국에서 해외에서 상장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해외 상장했는데 10배 정도 가격이 지금 뛰었죠. 이미 1 도토리당 4,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10배 정도 뛰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NHN 벅스잖아요. 싸이월드가 아니고 그렇지. 뭔 상관이야, 진짜?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제가 아까 놀면머니에서 뭐 도토리 페스티벌도 말씀드렸지만 싸이월드 하면 우리가 BGM 거기다 깔아놓은 맞아. 음악.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음원을 공급하는 회사가 벅스입니다. 벅스에서. 예. 벅스 뮤직. 근데 벅스가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는 잘 나갔었는데 이게 시장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못 타고 좀 도태됐죠. 벅스가 더 발전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 싸이월드 이걸 통해서 계기로 뭔가를 더 일으키려고 다양한 좀 시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대선 이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후보들이 대선주야? 이게 대선 관련주야? 이용하죠 이걸. 대선 관련주는 아니어도 이용하죠. 미니 홈피를 만들어서 미니미 만들고 미니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미니미 만들고 미니 홈피를 제작하면서 이제 이 싸이월드가 뜰 건데 거기에 당연히 음원을 깔고 뭐 하겠죠.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뜨면 NHN 벅스는 같이 자동으로. 상생한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가. 야 로고송 이런 것도 막 만들고 그러겠네. 그렇겠죠. 캠페인송 막. 네, 뭐 기호 2번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하나의 그걸로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많은 유저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기대를 할 부분은 뭐냐면 17일 날 이게 나온다는 거. 한컴타운 앱이 나온다는 것과 25일 날 놀면뭐하니의 도토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는 거. 예, 그러면은 지금 거의 2주가 남았는데 2주 후에도 음원은 계속 나올 거고 그 음원들이 이 벅스를 통해서 예, 뭔가 수익 모델이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조심하라고 하는 거냐? 그렇지. 예. 갑자기 의문이 되네. 그런 생각을 이제 이건 사실은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거든요. 보시죠. 그럽시다. 자, 차트 지금 일봉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월봉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거는 자 이게 떨어지면 무섭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상황 이 분위기가 그냥 쉽게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에요. 밀어붙이니까.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만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보다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주사에 이거 촬영하기 위해서 낮에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20% 정도 선의 상승이었는데 그 이후에 장 종료 보니까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분봉으로 보면 거의 막판에 이렇게 다 올려놨잖아요. 끝냈죠? 여기서? 2시 45분에 그냥. 예, 이때쯤에 한두 시에 봤을 때는 이 정도였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상한가까지 못 치겠구나 생각하고서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상한가 말아 올렸는데 이걸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때부터는 언제 하락이 나오냐면 한 번 시세를 준 다음에 하락이 나오거든요. 순식간에. 굉장히 순식간이기 때문에 마우스에 딱 매도에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을 잠깐 좀 볼게요. 시가총액이 3,200억
예. 뭐 이게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왜냐면 시가총액 자체가 작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아직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 자체는 지금 이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을 하면 이게 계속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조정을 주고 급등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는 저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계속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말을 못 할 것 같고요.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를 준비해라.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목 자체는 방향성은 지금 아직 그 남아있는 기간이 터질 게 좀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권가에 올해 들어서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 세론 뉴스. 그러니까 그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벤트가 터지면 오히려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네, 근데 이게 좀 그 재밌었던 게 뭐냐면 11월 30일 날이었죠. 11월 30일 날. 요때 블록딜 시간에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100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다 사갔나 보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급등한 거거든요. 이때 가격이 11,000원 정도였다면 지금 2만 원이잖아요. 10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이때만 기다려도. 블록딜 이후에 100%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렇지. 네, 엄청난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블록딜 나오고 나서는 더 하락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지선을 지키면서 꿋꿋이 버티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 전에도 상승을 하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시도와 함께 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제 예전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이거 어떻게 사? 그런데 또 계속 올라갔죠. 올라갔잖아. 10배 갔잖아.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종목이 물론 꿋꿋이 버티면 좋은데 그런 종목이 얼마나 될까 이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그 데브 시스터즈는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게임 유저들이 많았고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었고. 근데 지금 이 벅스는 기대감이에요. 현재는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하면 그 데브 시스터즈하고 NHN 벅스하고는 종류가 틀린 것 같아. 이를테면 무슨 소리냐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그 쿠키런인가? 네, 쿠키런 킹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상품이 있었던 거잖아. 네. 근데 이게 NH벅스는 물론 여기도 상품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음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따라가는 거잖아. 싸이월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나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네. 본인의 것이 있는데 이건 거기에 끼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시장을 주도하는 상승은 좀 힘든 게 사실이지. 근데 그것만 이제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요날 왜 블록딜로 왜 그 처분했냐 이게 116억 정도에 처분한 거거든요. 왜 처분했냐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신규 콘텐츠를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싸이월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은 여기서 그 사운드 트랙 샵 원이라는 드라마 제작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게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도를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어떤 컨텐츠 투자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때 그 현금 확보를 좀 했던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빚을 갚으려고 그런 거라면 이거는 그렇지.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 쳐야 되는 거고 의미도 없지. 예, 반대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호재 내용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어쨌든 급등은 조심하자. 하지만 좋은 종목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여기서 뭐 드라마 뮤직 드라마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사운드 트랙 샵 원이라는 게 빈센조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감독이 만든. 그래서 기대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 한 편 성공하면 돈 엄청 벌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시도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사실 제가 오늘 그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 OTT 관련주가 또 따로 하나 있었는데 고르다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드라마 컨텐츠 이런 제작에도 뛰어들었다. 그래서 NHN 벅스 괜찮다. 근데 현재 주가 위치는 자 이제는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충분히 가능한 말인 것 같고 네. 사실상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언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일단 움직였으니까 네. 움직인 거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방 PD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인 건 사실이지.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거래량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거래량이 터졌잖아. 2천만 주, 3천만 주 막 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정 후에 또 손바뀜이 나오거나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단타 위주로 처음에 지금 새로운 접근을 한다면 단타 위주로 접근해야 되고 항상 매도에는 손가락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것만 잘 할 수 있으면 여기서도 수익을 또 충분히 낼 수 있는. 충분히 낼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이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가 있으면은 수익은 낼 수 있어요. 예. 근데 너무 믿고 있으면 손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둔한 게 문제인 것 같아. 둔한 게 움직임에 빨리 재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둔하게 있다가 보면 예민하게. 그냥, 그렇지. 지금은 예민할 때야. 네. 그 사실 메타버스나 이런 거는 이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렇지. 예. 나는 솔직한 얘기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게 모여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이게 시장이 형성 시기에는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맞아요.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사람이 통합되는 뭔가의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 우리 보면 라이코스의 포탈도 라이코스의 뭐 야후의 뭐 무슨 네이버 맞아요. 다음 많았지만 지금 결국은 두 가지로 좁혀진 거죠.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이제 좁혀졌잖아. 네, 그렇죠. 야후도 사실은 아니 지금 야후랜다. 구글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포털은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집중력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야 응집력이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수익 사업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진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네. 그런 부분인데 메타버스는 지금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뭐 물론 제페토나 이런 게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싸이월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네, 이건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게 이게 자본가들이 움직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예, 좀 자본가들이 움직임에 그냥 따라간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따라가기. 이런 것처럼 자본가들이 글로 가면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콩고물을 얻어 먹어야 된다. 예. 뭐 예를 들어 충분히- 거기서 돈이 많은 사람이 어느 기업에다가 이것 좀 만들어줘. 그럼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요? 거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실질적인 어떤 그 베팅 액션이 없으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만 지금 뭐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그렇고. 엄청나게 투자를 또 하고 있는 걸 보면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디선가는 그 수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만약에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한 기업과 상장된 기업과 연관되어 있으면 저희도 그 종목을 또 발굴해서 투자를 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의견을 저는 무시하고 제 주관대로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말이야. 네, 그럼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거기요. 안녕.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